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당진 마리나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진에서 천안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충남 지역 어업인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진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전시회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한우협회 당진시 지부가 당진 지역 아동센터에 한우고기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SK가스가 동우발전 당진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충남도가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당진 마리나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마리나 항만 조성에 외목항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했는데요. 이 외목항은 입지 여건상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당진 마리나 건설 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진 마리나 사업은 지난 2005년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성문 마리나가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400척, 리조트형으로 반영됐지만 민간 투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외목 어촌계와 주민들이 당진시와 충남도에 마리나 항만 조성을 건의해 10월 충남도로부터 외목항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됐습니다. 외목 마리나의 장점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고 외목 해수욕장과 유무인 도서가 10여 개가 있어 지역 해양 관광자원 연계가 우수합니다. 또한 마리나 입지에 대한 주민 어업인의 적극 찬성으로 향후 발생되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세안대학교와 한서대학교 등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활용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당진시는 해수부의 제1차 마리나 항만 수정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목항은 입지 여건상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마리나 리조트 업체가 대상지에 방문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민간 자본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외목 마리나는 당진시 외목마을 전면 해상에 200척 규모의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공원시설, 상업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를 위해 위원들은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갈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당진시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사항인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과 관련 조례 제정 준비 등에 발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은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주민참여예산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당진시는 2015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비롯해 읍면동별 지역회의 구성과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에서 천안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이 완성되면 우회가 가능해지고
우회가 가능해진다면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30일 2015년 당진에서 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서 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길이 43.9km, 총 사업비 1조 9,971억 원 규모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당진에서 천안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경부고속도로 우회가 가능하여 교통량 분산 효과와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내륙을 연결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12월 실시 설계가 완료된 아산에서 천안 구간인 20.95km는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진에서 아산 구간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 이후 점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당진에서 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은 충남 서북부 산업물류를 내륙까지 원활히 수송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 지역 수협장을 비롯해 한국수산지원관리공단 서해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토의를 갖고자 모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충남 지역 어업인 간담회를 당진 수협에서 개최했습니다. 해역별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 지역 수협장을 비롯해 당진시 관계자, 한국수산지원관리공단 서해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충남 지역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서해수산연구소 최영민 과장이 서해 연안 특성과 어업소득 창출 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많은 이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에 많은 이들이 매료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5회 당진 국화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국화 전시회 개장식이 농업기술센터 농심테마파크에서 펼쳐진 가운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3, 4 모음 모여 국화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부터 가족 단위로 온 관람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빗방울을 머금은 국화를 보는 시각적인 즐거움은 물론 코로 스며드는 그윽한 국화 향기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으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화 전시회는 11월 9일까지 약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총 10,000여 점에 달하는 국화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국화 전시 기간 동에는 화훼 판매장도 마련돼 분재국과 야생화, 절화국 등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침체와 수입산 쇠고기의 공세 속에 축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진시는 당진 지역 아동센터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한우고기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협회 당진시지부는 당진 지역 아동센터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우고기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 소고기 72kg과 뼈 72kg을 당진 지역 10개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우의 우수성과 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성을 알리기 위해 당진 축협 한화로마트에서 시식회와 함께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한우와 유구를 합해 1,470여 농가에서 총 33,000여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젖소 11,000여 두와 돼지 29만 1,000여 두 등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시설. 자세히 보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가 하면 흉내만 내놓았지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다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건물 입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기가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 방법과 안내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설물. 하지만 마지막으로 작동된 것이 언제인지 무색할 만큼 먼지가 쌓여 있고 작동도 멈춘 지 오래돼 보입니다. 게다가 인적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직원 호출벨조차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 위에 음량 신호기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용지물 시각장애인용 안내 표지판. 과연 누굴 위해 만들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한 횡단보도 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의 변화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이 보행신호기는 현재 당진 지역 전체 66개소 중 2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42개입니다. 이는 전체 신호등 중 음향 신호기 설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음향 신호기가 전체 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결국 SK가스가 동부발전 당진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총 2,010억 원을 주고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SK가스는 이를 통해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가스가 동부발전 당진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억 원을 주고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인수 가액은 총 2,010억 원으로 SK가스와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각각 45%와 15%입니다. 이후 SK가스는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은 공동투자자로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동부발전 당진은 1,16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발전소로 약 25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향후 수도권 지역의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3탄이 인수를 포기한 결정적 이유는 345kV 규격의 33km 신설 송전선로 문제, 동부발전 당진의 40% 지분을 보유한 동서발전 측에서 정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SK가스 측은 향후 관련 기관과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가스는 지난 6월 2,100메가와트 규모의 고성 그린파워를 비롯해 총 3,26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춘 민간 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 본격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전기요금 인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자치단체로 처음으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전기요금 인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압 송전선이 농경지 위를 가로지르는 마을입니다. 송전탑이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여서 보기만 해도 위압적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송전선로 1,300여 킬로미터 주변 지역에 인구와 주택, 축사, 일반 건축물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송전 용량에 따라 선로 좌우 700에서 1000m입니다. 해당 지역 9만여 가구, 20여만 명의 건강 상태도 두루 살피지만 전자파로 인한 특정 암 발생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집가 하락과 경관 훼손은 성격상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렵지만 주민 의견이 기록물로 남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내년 3월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 주민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 내 청년 고용률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만 15세에서 25세 청년 고용률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석유, 석탄의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이 기름값 상승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31일 홍성군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마당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국민의 단일 사망률 1위인 심내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이상 지지혈증 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북접의 진원지이자 최후의 항정지로 유명한 충남 태안군에서 혁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추모제에 이어 내포지역 3.1운동 대표로 항일투쟁을 선도한 문병석 지사의 전기 출판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서산경찰서가 우리 아이 품성교육을 주제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자녀 문제와 부부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인격적인 품성개발 훈련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세종 지역 12도에서 18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보령과 부여, 서천 지역은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18도 예상됩니다. 계룡과 공주, 금산, 논산 지역은 11도에서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년의 풍요로움, 즐겁고 행복한 노년,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당진시의 선진보건의료행정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당진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전용 공간을 열었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당뇨와 고혈압 예방 같은 기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노년은 건강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당진 어르신들 행복노년 예약. 노년의 풍요로움, 즐겁고 행복한 노년.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